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대부업체에서 여자에게 돈을 대체해줄 때 처음으로 하는 질문. 남자친구, 남편 직업이 뭐예요? 네가 돈 안 갚는 거 나도 알아.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한때 예전에 기억하시는가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 예전에 TV에 보면 이제 그 강아지 나와가지고 그 대출 광고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퍼브 나와가지고 그 미지사랑이라고 기억나세요? 여성 전용 대출 상품이라고. 여자만 당연히 뭐 3천만 원 뭐 대출 받을 수 있다고. 그거 기억나십니까? 지금 없어졌죠. 왜 없어졌을까? 이제 그런 대출 상품이 안 먹히거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사기운 같은 제재도 좀 심해졌고 하다 보니까 한때 막 케이블 TV 같은 데 틀면 이제 그런 사기운 광고 많이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지금은 안 보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대부업체에서 여자의 돈을 빌려줄 때 처음으로 하는 질문. 남자친구, 남편 직업이 뭐냐? 이 말은 뭐냐면 여자들이 돈을 빌리고 나서 잘 안 갚는다는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대부업체를 많이 해본 결과 여자들은 자기가 빚진 거를 스스로 갚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못 갚으면 뭐 남편이나 남자친구한테 이제 추심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남자들이 호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여자친구나 이제 아내가 빚졌다고 했을 경우에 갚아줄 사람 없습니다. 그냥 끝내면 됩니다. 끝내면 돼. 아, 끝낼 때 됐구나. 얘가 이런 사람이구나. 예, 끝내면 돼. 이제 못 바꿨네 이게. 예.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막 여러분들 뭐 여자친구나 아내가 빚졌어요. 갚아줄 사람 있습니까? 그냥 끝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 싹수가 너란 사람이구나. 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네. 진작이라서 다행이다. 예, 그냥 안 만나고 끝내면 됩니다. 그럼 여자가 그 돈을 직접 갚아야 되는데 솔직히 말 여자분들이 스스로 빚을 갚는 경우는 웬만하면 잘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 이런 말씀드리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빚을 대부분 못 갚습니다. 남자가 더 못 갚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자들은 더 빚지면 안 된다고, 남자보다. 더 빚지면 안 돼. 근데 최근에 보면 남자도 빚진 사람 많지만 여자도 지금 빚지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빚은 여자분들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훨씬 더 치명적이에요. 왜냐면 여자분들은 근본적으로 못 갚습니다. 남자도 못 갚는 분들 많죠. 남자는 근데 1억 단위 넘어가면 못 갚는데 1억 밑으로 하면 그래도 갚을 수 있거든요. 남자도 몸을 갈아서 일하면 되잖아. 근데 여자들은 몸을 갈아서 일할 수가 없어. 네. 그렇게 받아주는 것도 없고 여자 체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게 일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못 갚아요. 예. 그래서 여자분들 절대 빚지면 안 돼요. 3천만 위로 올라가면 못 갚습니다. 여자분들 1억이 아니라 예. 한 3천만 위로 올라가면 그냥 이 사람은 이제 빚이 절대 못 갚아요. 남은 인생 동안. 그래서 요즘에는 채무관계를 절대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절대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 여자분들 절대 빚 만들면 안 돼. 대출 같은 거 받으면 안 됩니다. 마통도 쓰시면 안 되고요. 그 신용카드 같은 것도 긁으시면 안 돼. 남들 예전하고 다른 게 뭐냐면 아무리 그 여자를 사랑하고 좋아해도 빚 있다는 거 알면 뒤도 안 돌아보고 끝냅니다. 네. 그리고 결혼 생활 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럼 바로 이혼이야, 이혼. 그런 사람은 절대 개가천선하지 않으니까 평생 그러고 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빚 만들면 안 됩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특히 여자분들 웬만하면 못 갚습니다. 못 갚아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사람을 믿는 순간 사기당하고 배신당합니다. 있고 저걸 안 보고 혼자 건강 잘 챙기고 혼자 사는 게 최고입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뭐 무조건 저게 최고라 볼 수 없지만 요즘에는 뭐 혼자 산다고 해서 무조건 외롭거나 우울하게 보진 않죠. 근데 혼자 살아 잘 살아야 되죠.
요즘 유튜브에 그런 인사들이 많아. 혼자서도 뭐 결혼 안 하고도 뭐 자기 할 거 하면 잘 살 수 있다. 근데 그 조건이 힘들어요. 혼자서 잘 산다는 게. 결혼해서 잘 사는 것도 힘들지만 혼자서 잘 사는 것도 힘듭니다. 혼자 잘 살려면 일단 내 집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좀 몇 개 있어야 되고, 그 사는 게 힘들지 않고, 그리고 일정 이상의 소득이 나와야 돼. 그 조건은 혼자 사는 분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남자도 그 조건 만들기 힘들고, 여자는 진짜 없어요. 결혼 안 한 사람 중에 이제 나름 혼자 잘 살고 여유있게 살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보면 누군가 같이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지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긴 했어. 특히 남자분들 중에서. 왜 그럴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나이 먹으면요,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고 귀찮아요. 사람 만나는 게. 젊을 때 사람 만나기 피곤하고 귀찮아도 만났단 말이에요. 왜냐,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사람 만나면 재밌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재미가 없어요. 나이 먹으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 말씀드리면, 사람 만나도 별로 즐겁지 않아. 오히려 나이 먹으면 비슷한 나이대 사람 만나잖아. 그럼 자존심도 세고, 에고도 세기 때문에 비를 맞추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사람 만나기 또 피곤해, 이게. 나도 에너지 쓰는 거니까. 비 맞추고 하니. 특히 여자 만나는 거 진짜 더 피곤해. 여자는 감정적이고 남자가 맞춰주기 바라니까 그게 진짜 힘들어. 특히 나이 많은 여자들이 오히려 더 까다로워요, 여러분. 젊은 여자보다. 남의 여자들이 더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더 얻어먹으려고. 그리고 뭐 꼴사납잖아, 여러분. 그럼 안 보게 됩니다. 여자분 잘 들으세요. 왜 남자 여자들이 나이 먹은 여자 안 보려면, 일단 간단합니다. 예쁘지 않고 젊지 않아요. 노화가 심하게 왔어. 이거는 뭐 반박할 수 없잖아. 이거는 근데 근본적 이유는 되지 못해. 부차적인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여자분들 중에, 그런 나이 찬 여자분 중에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 성격이 좋다는 게 뭐냐면, 남자한테 뭔가 많은 걸 요구하지 않고, 이것저것 재지 않고,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왜 나이 먹어서 따지는 거 많고, 재는 거 많고, 해달라는 거 많잖아. 그 누가 맞나, 이걸. 남자 입장에서 속으로 그런 거예요. 겉으로 표현 안 하겠지만, 이게 돌아간다, 진짜. 나이 처먹어가지고. 나이를 꼭으로 먹었네. 그 나이 먹고 정신 못 차리니까 알만하다. 겉으로는 얘기 안 해요. 속으로는 이미 그런 욕을 한 몇십 번 박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이성적인 만남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이 먹으니까 좀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약해져요.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똑같은 스트레스 받아도 젊을 때는 그냥 뭐 밥 먹고 자고 일어나면 괜찮은데, 나이 먹으면 스트레스 세게 받잖아. 그러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다음날 건강이 제일 생겨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스트레스 세게 받으면 몸에 이상이 바로 생깁니다. 뭐 감기 몸살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담에 걸린다거나, 뭐 입에 구냄이 난다거나, 이제 반응이 금방 와요. 몸의 반응이. 요즘은 사람을 믿는 순간 사기 당하고 배신 당합니다. 뭐 사람 안 믿어도 사기 당하고 배신 당할 수 있는데, 보통 사기 당하고 배신 당하는 대부분은 그 사람 너무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좀 정이 약하잖아요. 특히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정이 약해요. 정이 약하다는 얘기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친하게 지낸 사람한테 뭔가 싫은 얘기 못하고 부탁을 거절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 아, 그 사람은 믿을만하다, 이렇게 단정 짓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무리 오래 알고 지냈다 하더라도 따질 건 따지고, 예, 객관적으로 판단할 건 판단해야죠. 근데 이게 참 잘 안 되죠. 뭔가 아는 사람 갑자기 뭐 부탁 같은 거 하면 그걸 거절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거절할 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저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 되겠지? 내가 싸가지 없는 사람 되겠지? 그런 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주는데 그게 악수가 돼.
점점 사람 믿지 못할 겁니다. 사회가 각박해지면 사람은 점점 믿지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사회가 각박하는 얘기는 점점 사람의 기본적인 도덕, 양심, 신뢰, 의리 같은 게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사랑도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각박해져서 인간애라는 게 없습니다. 인간애 안에 사랑, 우정, 의리, 신뢰 같은 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게 다 서서히 깨져나가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객관적 의식적으로 안 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그 이기적인 사람들이 느는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람한테 해를 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힘들면. 나를 아끼는 사람한테도 데미지를 크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그래서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뭐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람 무조건 정리해라. 혼자 지내라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객관적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앞가림을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뭐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따져가면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봤지만 그 사람이 객관적 문제가 많아. 그러면 앞으로도 굳이 자주 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앞으로는 여러분 정만 가지고 사람 판단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댐댐이가 돼 있고 문제가 없는 사람인지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앞으로 그럼 앞가리 못하고 이제 객관적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엔 이런 앞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남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여러분 각자 앞가림 잘 하시고 각자 의식주나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